문서에 관한 죄 424번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425번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문서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26번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형법 제237조의 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 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427번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문서 위조 또는 변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에 환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문서 사본이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 내용을 보유하고 증명 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광의의 문서의 개념에 포함되는 도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428번 문서죄의 보호법익 문서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했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이 문서 자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429번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에 해당 여하.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430번)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에 해당 여하.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 명의인지가 누구인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431번)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에 해당 여하.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해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 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우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했다. 변호사회가 발급한 경유증표는 증표가 첨부된 변호사 선임서 등이 변호사회를 경유했고 소정의 경유회비를 납부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법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제출할 때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사본으로 원본에 가름할 수 없으며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무소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432번)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에 해당 여하. 공문서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해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 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433번)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에 해당 여하. 비록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 타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형법상 문서 손괴죄를 구성한다. (434번)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 명의인에 해당 여하.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한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에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 공문서를 기한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 한해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435번)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 명의인에 해당 여하.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문서 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계약 등에 의해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순 없다. (436번)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 명의인에 해당 여하.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업무가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그들이 소속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지금까지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